오픈 AI가 이제 12월 5일부터 지난주까지 2주 동안 굉장히 많은 발표들을 쏟아냈는데, 이제 50분 안에 최대한 해보기 위해서 좀 빠르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날은 우선 이제 챗GPT 프로가 나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 달에 $200짜리 상품이죠. 오원 모델이 그 프리뷰로 나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정식으로 나오면서 그 일반인이 이제 정식 모델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뭐 수학이나 그 코딩 등 이제 여러 좀 논리적인 벤치마크에서 유의미한 그 성장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챗GPT 프로가 이야기하는 그 오원 프로라는 게 있었는데, 이건 새로운 모델은 아니고 이제 오원을 조금 더 강한 추론을 통해서 그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써보신 분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원 모델은 이 체인 오브 소트라고 하는 이제 연쇄 추론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사용자에게 답을 주는 게 좀 특징인데요. 그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사람처럼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사전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굉장히 깊이 있는 답변이 나오긴 하지만, 그 생각 과정에서 이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GPT-4나 뭐 4.5에서 봤던 그런 빠른 속도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느려졌습니다. 그런 이제 단점이 있었고요. 제가 이 오픈 AI는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시스템 카드라는 거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걸 어떻게 학습시켰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첫 버전이, 그래서 어떤 그 기관들과 함께 이거를 고쳐왔는지를 소상하게 이제 밝혀서 그걸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원도 이날 12월 5일 날 시스템 카드가 발표됐고요. 그래서 오픈 AI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데 이제 영어로 돼 있어서 제가 이거를 이제 웍스 AI를 이용해서 그 한글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QR코드 들어가서 보시면 한글로 번역된 이 오원 시스템 카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뭐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요한 것만 좀 발췌를 했는데요. 일단 소위 탈옥이라고 하는 이제 그 시스템 프롬프트를 우회해서, 옛날에 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그냥 프롬프트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 안 가르쳐 주지만, 뭐 할머니의 꿈에 나타난 게 뭐가 보여 하면 이제 알려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3.5 모델에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4.5로 오면서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는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탈옥 성공 가능성이 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성능이 잘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정확성 면에서 재밌는 거는 밑에 공정성 및 편향성 평가에서 GPT-4 모델은 모호하지 않은 질문을 던졌을 때 72%의 확률로 정확도가 유지됐습니다. 그 얘기는 28%의 확률로 모호하지 않은 질문이라는 거는 명확하게 답이 있는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28%는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원 모델은 93% 확률로 정확도가 유지됐고요.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제 좀 정확성이 향상돼서 많은 부분에서 할루시네이션이 좀 줄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다국어 능력에 있어서도 이미 오원 프리뷰 모델이 굉장히 좋아졌지만, 이제 한국어 특히 제가 마크를 해놨는데 뭐 오원 프리뷰 모델보다도 더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둘째 날은 강화 학습을 파인 튜닝으로 제공하는 그 기능이 공개됐습니다. 아직은 출시는 안 됐고 내년 초에 출시될 예정인데요. 그동안 이제 이 강화 학습은 오픈 AI가 자기들이 GPT-4나 오원 모델 같은 걸 학습시킬 때 이용했던 이제 방식입니다. 물론 그 휴먼 피드백이 거기는 있긴 했는데, 그동안 이 오픈 AI의 모델을 일반 소비자들이 파인 튜닝을 시킬 때는 이제 지도학습, 슈퍼바이스드라는 이제 지도학습 방식밖에 이용을 못 했는데, 지도학습 방식은 질문과 답변을 주는 겁니다. 그 질문과 정답 세트를 제공해서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하면 무조건 이 정답을 내뱉도록 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시켰는데요. 강화학습은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로봇 청소기가 우리 집의 구조를 몰라도 몇 번 다녀보면은 이제 집이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어디를 가면은 먼지를 잘 많이 빨아들인다라는 걸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는 게 강화학습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51세 여성, 이렇게 세 가지, 여기서 학습시킬 때는 케이스 리포트, 인스트럭션, 그리고 정답, 이렇게 세 가지 세트로 학습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예를 보시면 51세 여성, 뭐 질병 발병 시기는 명확하지 않은데
어떤 유전자로 인해서 발병할 것으로 보이는 그 희귀 질환이 이제 걸리신 분입니다. 이분이 겪고 있는 증상을 이제 적어놨고, 겪지 않고 있는 증상을 적어놨고, 그리고 이제 지시사항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유전자를 가장 확률이 높은 것부터 나열하세요. 라고 이제 인스트럭션 준 거고요. 정답은 알려는 주는데, 여기에 학습 방식은 예전에 이제 지도 학습은 무조건 질문과 정답이었다면 여기는 이 정답을 모델한테 바로 가르쳐 주지 않고 우선 그냥 이 상황만 보고 모델이 답변을 먼저 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모델이 지금 이렇게 답변을 낸 건데 이 유전자를 두 번째에 나열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레이더라는 얘가 이제 채점자입니다. 채점자. 그래서 채점자가 이 모델이 이 폭스 E3라는 유전자를 담긴 담았네. 근데 두 번째에 담았네. 그러면 정답과 비교를 해서 0.7점을 준 겁니다. 1이 만점이고 0점이 빵점. 여기에 만약에 이 AI가 제공한 답변에 폭스 E3가 하나도 없었다면 빵점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넣었기 때문에 0.7의 가중치를 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AI가 끊임없이 답을 내보도록 반복함으로써 AI가 스스로 학습하게 돼요. 이런 케이스에 이런 지침이 왔을 때는 내가 이런 답변을 냈을 때 더 많은 점수를 얻는구나. 라고 마치 로봇 청소기가 돌아다니면서 그 센서를 통해서 먼지가 많이 들어오는 거를 확인하면 이 스팟을 더 잘 청소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학습하거든요. 강화학습에서. 그런 방식으로 보상을 더 많이 얻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 AI가 학습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케이스가 나오는데 오원 정식 모델은 이제 이 동일한 문제를 줬을 때 정답을 첫 번째 이게 탑 at first가 첫 번째 답을 맞춘 겁니다. 아까 폭스 E3가 첫 번째로 나열된 케이스고 at 5는 다섯 번째 안에 들어간 겁니다. 폭스 E3가 다섯 개 리스트 안에 하나라도 있는지 이제 그런 테스트인데 그 오원 모델은 별도의 파인 튜닝이 없었을 때 25%의 확률로 답을 맞췄고 이제 여기서는 오원이 아니라 오원 미니 모델을 파인 튜닝 한 건데 그 오원보다도 성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탑5에서도 마찬가지로 41% 성능이 높았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더 가벼운 미니 모델을 이용해서 아주 적은 데이터셋을 학습하는 것만으로도 특정 섹터에서 그 굉장히 높은 성능을 오원보다도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니 이 파인 튜닝을 앞으로 적극 이용하세요. 근데 이따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번에 그 오픈 AI 이 12일간의 발표에서 이틀이 이 파인 튜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개발자들이 올 한 해는 저는 RAG에 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뭐 많은 회사나 AI 업체들이 이제 RAG에 집중을 했었는데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파인 튜닝이 비싸거나 어렵다는 인식이 일단 되게 컸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파인 튜닝이 진짜로 어렵나? 진짜로 비싼가에 대해서 탐색할 기회도 없이 RAG가 상대적으로 너무 쉬웠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RAG를 선택해서 AI 어시스턴트를 돌리지 않았나? 올해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내년에는 오픈 AI가 저도 이제 들어가 봤는데 너무 쉽게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기들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아주 적은 데이터셋만 가지고도 누구나 쉽게 이런 맞춤형 모델을 만들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내년에는 파인 튜닝이 상당히 높게 또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픈 AI는 그것을 의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셋째 날에는 소라가 나왔습니다. 워낙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올해 2월에 벌써 예고를 했었기 때문에 10개월 있다가 출시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1080p로 20초짜리 영상을 제작할 수 있고요. 이제 $200짜리 그 상품을 구독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제가 되게 특징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동영상 모델 자체의 성능보다는 진짜로 이 생성형 동영상을 이용해서 뭔가 유튜브 쇼츠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다른 매체 또는 뭐 단편 영화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기 쉽게 만드는 UI UX에 집중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요. 동영상 모델 자체를 소개하기보다는 그날 발표도 오히려 이제 스토리보드라든지 뭐 프리셋, 리믹스 이런 여러 기능들을 좀 소개를 했었는데 제가 그거는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리믹스라고 하는 것은 문을 열고 도서관이 보인다 하는 것을 뭐 프렌치 도어로 바꿔달라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우주선이 문 열리는 걸로 바꿔달라고 한다거나 정글로 안내를 바꿔달라 이렇게 같은 그 영상에서 약간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어 놨고요. 생성된 영상에서 어떤 부분은 마음에 드는데 어떤 부분은 마음에 안 들 때 그 마음에 드는 부분만 잘라가지고 앞뒤를 새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요거는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셨는데 이제
스토리보드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AI가 영상을 만들어도 이거를 짧기도 짧고 이어붙이기가 어려웠는데 여기서는 이제 텍스트로 대충 이 스토리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적어주면 그거랑 비스무리한 영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거를 이어가지고 짜집기해서 긴 영상을 만들기가 조금 더 수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루프라는 것은 이 생성형이 만들어주는 영상이 짧기 때문에 이제 그게 조금 한 5초 지나서 툭 끊기면은 좀 뭐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5초 지나서 다시 앞으로 돌아와가지고 첫 프레임으로 돌아오는데 그것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트랜지션이 일어나서 지금도 보시면 뭐 이런 불 같은 것도 실제로는 짧은 영상인데 이게 자연스럽게 다시 첫 프레임으로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이게 짧은 영상이었는지 잘 모를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되게 사용성에 신경을 썼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 2월에 공개되고 많은 분들이 소라를 기대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뭐 이따가 뒤에서 많은 세션에서 말씀 주시겠지만 동영상 모델은 이미 좋은 게 더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뭐 클링이라든지 BO2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대되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거기서 내놓은 영상을 보면 소라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라는 약간 영상에서의 리더십을 잃었습니다. 영상 모델을 너무 일찍 공개하는 바람에. 근데 다만 투자 대상으로서 또는 뭐 전 세계 AI 리더십을 가져가는 업체로서의 그런 위상은 뭐 잘 챙긴 것 같고요. 그런 실익은. 근데 이제 진짜로 모델 성능만 딱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현재 다른 비디오 모델들 대비. 근데 그래서 어디에 집중을 했는가 하니 이번에 12월에 내놓을 때 보니까 다른 AI 비디오 모델들이 아직 제시하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UI, UX에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제 유저가 사용하기에는 또 되게 좋아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이것도 이제 보시면 원본 영상은 이런데 이거를 이제 다른 스타일로 쉽게 바꿀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프리셋이라고 부르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뭐 카드보드, 페이퍼크래프트 스타일로 바꿔달라. 이거는 기록 영상 스타일로 바꿔달라. 뭐 이거는 필름 누아르 스타일로 바꿔달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바꿀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나흘 차에는 캔버스 기능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원래 이제 엔트로픽사의 클로드에 있던 건데요. 클로드는 주로 코딩에 많이 사용이 됐다면 이제 여기서는 코딩에서도 쓰지만 글쓰기를 AI랑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영상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른데요. My physics professor. Nice. Okay. So 여기 이제 maybe it's going to give you some like technical tips. 내가 Yeah, 작성한 hopefully. We'll see what it comes back with. But previously, it would be hard to connect what the feedback ChatGPT is giving you to your own work because it would all be in line in the chat. But now with Canvas, ChatGPT is able to select specific portions of your work and leave comments in line. You know why Santa 그리고 is so 자기가 fast 사람이 in 개입해서 his 수정할 수 sleigh. 있습니다. 글을. I'm curious about AI가 these. 초안을 Cool. 써주고 제가 수정할 수 The 있고 mysteries of the 제가 universe. 쓴 I'm 초안을 going to AI가 dismiss this comment 고치고 제가 because I 다시 feel like I've 마무리할 수 addressed it. 있고 And when I'm ready to 하나의 캔버스 안에서 AI랑 사람이 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용성이 가능해져서 이제 사실 이런 기능들이 아직은 이제 새로 나온 거니까 좀 초기적이지만 앞으로는 다른 팀메이트를 초대하거나 또는 하나의 AI에서 다른 모델을 초대하거나 그래서 여러 AI와 여러 사람이 같이 하나의 문서를 쓰거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12일간 오픈AI가 보여준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해야 할 그런 사무 환경, 새로운 업무 환경의 극초기 도입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있는 모습보다는 이제 앞으로를 좀 상상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측에 있는 것은 파이썬 코드를 이 캔버스 안에서 직접 짜서 실행까지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서 그래프를 짜달라, 디버깅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산타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써서 보냈더니 산타 할아버지가 캔버스를 이용해서 답장을 주는 예시입니다. Our custom GPT. And hopefully we'll get back a canvas. All right, here's our custom GPT starting to write out our letter. Nice. It says, Dear Alexi, ho ho ho, thank you for your letter. Put a big smile on my rosy face. Let's see, what do we have here? First off, a new bike. Excellent choice. All right, looks like you're getting that bike. Great. H100 GPU, Mrs. Claus tells me it's quite the powerhouse running AI. This characteristic can an exam change this up is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뭐 자기가 수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고 사실 이것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 이건 GPT스거든요. 지금 이 산타 레터 드래프터라는 GPT스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비서, 저희 웍스 AI에서 나만의 비서라고 부르는 거고 사용자가 어떤 중간에 오픈 AI가 있고 중간에 GPT 개발자가 있고 그 다음에 GPT 유저가 있잖아요. 그래서 GPT스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산타 할아버지 스타일로 답변을 내주는 그 산타 레터 드래프터라는 GPT스를 만든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사람 거를 이용해서 사용해 본 거고 근데 이 GPT스를 만들 때
지금까지는 이제 웹서치, 뭐 달리 이미지 제작, 그리고 이제 코드 인터프리터 세 가지 케이퍼빌리티가 있었는데 그 GPTs 개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제 이번에 캔버스가 추가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GPTs의 어떤 또 활용도를 높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넓은 캔버스에서 뭔가 AI랑 사람이 협업을 해서 글을 쓰거나 뭐 코딩을 하거나 하는데 도움이 되는 GPTs의 경우에는 이 캔버스 케이퍼빌리티를 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GPTs에 포함됐다라는 얘기고요. 데이 5에서는 오픈AI랑 애플이 제휴를 맺어서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로 들어갔는데 애플이 원래 시리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 앤 시리로 이름이 바뀌면서 거기에 첫 번째 익스텐션, 외부 익스텐션으로 챗GPT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 그동안 애플은 굉장히 폐쇄적인 생태계를 항상 유지해 왔고 AI에 있어서도 사실 시리를 많은 사람들이 안 썼던 이유가 되게 성능이 떨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지 않고 계속 시리만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워낙 챗GPT에 대한 수요가 높고 뭐 유저들이 원했겠죠. 그래서 양사가 제휴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큰 애플의 전략 변화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시리 하나만 쓰려고 했다면 이 익스텐션이라는 게 생기면서 챗GPT가 첫 번째로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익스텐션스 해가지고 챗GPT인데 그 밑으로도 계속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예 여기 메뉴를 뚫어놔서 앞으로 뭐 클로드라든지 다른 AI들, 제미나이라든지 다른 AI들을 유저가 원할 경우에는 익스텐션 형태로 추가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용자가 시리야 이렇게 부른 다음에 시리가 다시 부르는 이중 호출 구조입니다. 시리야 챗GPT한테 파스타 레시피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 코딩은 클로드가 잘하잖아요. 그러면 시리야 클로드한테 내 코딩 좀 도와달라고 해. 그러니까 앞으로 AI 모델이 굉장히 많아지고 점점 버티컬하게 분화될 거라고 예상해서 애플은 그 뒤에 사용자가 원하는 태스크를 잘하는 AI를 고용할 수 있도록 익스텐션 형태로 붙여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첫 행보가 이번에 챗GPT가 붙은 거고요. 영상을 잠깐 같이 볼까요? I'm going to invoke Siri, new rainbow thing shows up. Can you ask ChatGPT to organize a Christmas party for us? So right away we see the working with ChatGPT. It's going to go back and forth and I'm going to get a response. In this case, I see a whole bunch of different things, guest list, music and entertainment. 챗GPT가 만든 Can we ask 대답이 it for a holiday 나왔고요. playlist? Yeah, let's do that. Can we get a holiday playlist made? And I don't know about you guys, but there's one song I'm specifically looking for, and it is number one. Okay, it's number one. If Mariah Carey weren't there, I think we'd have to file a 아직은 bug. 이제 이런 음악들을 틀어주지 못하지만 금방 되겠죠. 여기서 뭐 멜론으로 틀어줘 하면 이미 여기서 이제 뮤직 리스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미래를 금방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로 이제 핸드폰을 제어하는. I think this is a good solid list. I like it. I want to be able to like edit more in the ChatGPT app. So there's this intelligence setup. 그리고 이거 Now we can 보시면 see our lovely camera crew Yeah, too. we're gonna break the fourth wall for a second. Can everybody Hey wave? guys. So let's zoom in on our little picture here. 이거는 아이폰 카메라 앱입니다. 그 이제 챗GPT 고급 음성 모드의 비디오가 아니고 And I'm gonna press this ask button, and that'll ask ChatGPT directly. First thing it's gonna do is it's just gonna like identify some of the things going on in the picture. My poor Santa's got covered, so we'll see how this goes. We're having a 그러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아이폰이 지금 시리한테 시킨 거죠. 그럼 아이폰이 촬영한 영상을 챗GPT한테 보내서 이미지 인식을 시키겠죠. 그래서 이미지에 대한 대답을 챗GPT가 생성한 거를 아이폰이 보여주는 그런 구조로 시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폰이 플랫폼이 돼서 아마 그 뒤에 있는 여러 AI 에이전트들한테 이제 그런 컨텐츠를 보낼 것 같습니다. 사용자의 컨텐츠를. 그리고 이 애플의 인텔리전스가 데스크탑에도 들어가서 이제 맥 OS에 탑재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만 같이 보시면 PDF를 읽을 때 send it all. Send it all. 시리한테 지금 타입 투 시리잖아요. 시리한테 이 파일을 풀 컨텐츠를 보내서 At all 이거에 times, 대해서 I'm in control of what I 질문 share with 답변을 할 수 있게 ChatGPT. 됩니다. And so now we're uploading this whole document for ChatGPT to process. Maybe this saves.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이건 챗GPT가 작성한 거고요. 그러니까 시리가 중간에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거죠. 데이 6에는 산타 모드와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셨던 소라 다음으로 가장 관심이 많았던 이제 음성 대화 중에 영상을 보는 거. 요거는 아마 이거 직접 보시는 게 제일 재밌어서. And then once it connects, I'll share my video. Hey chat, how's it going? I'm doing great. Thanks for asking. I see you're wearing a Santa hat. I am, and do you see what I have in front of me? Yes, I see a coffee set up with a kettle and a dripper. Are you planning to make some coffee? I'd love to. Do you think you could walk me through the steps?
Sure, I'd love to. First, place a filter in the dripper and rinse it with hot water to eliminate any papery taste. This also warms up the dripper and the mug. Great. So then what do I do?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화면을 보여주면서 AI한테 내가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지침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자동차를 고치거나 이럴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여주면서 제가 한 번도 안 해본 일인데 해야 할 때 그림을 보여주면서. 산타 모드가 나왔습니다. Ho, ho, ho! Well, hello there. It's delightful to hear from you. Are you getting excited for the holidays? 이거 확실히 영어로 하니까 너무 좋은데, 한글로 해보니까, 한글로 아마 해보셨죠?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산타 아저씨예요. 처음엔 호호호 하는데 갑자기 점점 목소리가 젊어지더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근데 제가 이걸 공부하다가 프롬프트를 보게 됐는데, 이렇게 음성으로 만나면 너무 재밌는데 이걸 프롬프트로 보면 너무 웃겨요. 사용자의 모든 질문에 호호호라고 대답하고 시작하세요.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음성으로 멀티모달이지만 이제 제어는 프롬프트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기능이 데이7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역시 이제 클로드에 있던 기능인데, 만약에 뭐 우리가 일본 여행 가는데 2박 3일 여행 계획을 짜죠. 그러면 이제 그 제가 예약한 호텔 예약 사이트 PDF 올려놓고, 뭐 항공권 올려놓고, 그럼 항공권 PDF 안에 제가 예약한 날짜랑 돌아오는 날짜가 있을 테니까, 그리고 제 호텔 예약한 거에 보면 뭐 어느 호텔이고 주소 같은 게 나올 테니까, 그걸 참고해서 내 호텔 반경에서 너무 멀지 않은 동선으로, 뭐 부모님 모시고 가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동선으로 2박 3일 여행 계획을 세워줘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파일이 없을 때보다 좀 더 잘 짜주겠죠. 그리고 이제 그 파일을 매번 그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업로드할 필요 없이 한 번만 올려놓고 프로젝트로 묶어 놓으면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개 스레드를 그 파일이나 지침을 참고해서 어떤 바로바로 대화가 나올 수 있게 만든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8일차에는 검색이 강화된 이제 챗GPT 서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실시간 검색 기능에 대한 니즈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챗GPT는 그동안은 별로 큰 관심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대응이 늦었고, 오히려 외부 업체들이 이 GPT API를 가져다가 개발하는 외부 업체들이 그 앞에다가 이제 구글 검색 그 서프 API를 붙여가지고 그 레그를 시켜가지고 뭔가 실시간 검색 기능을 구현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요. 그 이후에 오히려 퍼플렉시티 같이 굉장히 빠른 검색 서비스가 나오면서 GPT가 좀 위협을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얼마 전에 이미 그 유료 사용자들에게 이제 서치 기능이 나왔었고, 이번에는 이제 서치 기능이 조금 더 빨라지고 뭐 조금 더 리치해졌다라고 하는데요. up-to-date information from the web. So let's give it a shot. Okay, so it's searching the web and you get back an answer and you're going to see rich visual images and lists here in a way directly in ChatGPT. Oh, let's check out, let's go assess. 이런 식으로 정보 검색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유튜브 영상을 바로 찾아가지고 보여준다든지 And right within 그런 것들이 ChatGPT, 가능해졌습니다. you can just start playing the video. So we're going to go in the web. 그리고 이 바로 브라우저 검색창에다가 입력하면 보통 이제 구글 기본 검색 엔진에 가서 검색이 되는데, 그 기능을 지원해서 이제 챗GPT를 기본 검색 엔진으로 해놓으면 여기다 넷플릭스를 치면 넷플릭스 바로 So 뜨고, ChatGPT gives you great, highly relevant like hotel 여기다 호텔 booking 부킹 웹사이트 websites right from 치면 the browser 바로 bar. 관련된 서비스들이 So now 나오고, those sites will come in ahead of the rest of the 이렇게 answer. 만들었다고 So you 합니다. can just go 하지만 아직은 뭐 그렇다고 해서 구글을 대체할 정도 수준인가는 아니고요. 그것은 일단 이제 검색에 관심이 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성 대화에서도 이제 뭔가 실시간, 그동안 지금 고급 음성 모드를 켜보면은 실시간 검색이 안 되는데요. 그게 추가됐습니다. Well, I'm traveling to Switzerland for holidays. Can you tell me what's happening in Zurich for the December 23rd week this year? 이걸 이제 검색을 해서 그 스위스에 있는 지금 이벤트를 알려주는 During the week of December 23rd, 2024, Zurich 그런 기능이고, 아까 지역 just 정보라는 type 것은 and chat with it like a normal 이제 person. As you 챗GPT의 can see here, it's picked up on this. 아웃도어 Mission 패티오랑 District 히터가 offers several 있는지를 Mexican 물어봤더니 restaurants with outdoor patios equipped with heaters. So, do any look good? 마치 이제 Apple 구글 맵처럼 나오고 이렇게 지도까지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붙었고요. 이것은 애플 맵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 9은 미니 데브데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 발표 내용이 많았는데요. 우선 이제 이날 그 첫날 발표됐던 O1 모델이 이제 API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사실 API에서도 O1 프리뷰 모델은 이미 있었는데요. 이제 정식 모델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추론을 하는데 그 추론의 과정은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캡처해서 가지고 왔는데,
생각의 삿을 숨기기라고 이제 자기들도 고민을 했대요. 오원 모델이 중간에 생각하는 과정을 사용자에게 공개할까 말까. 근데 이제 그랬을 때는 여러 가지 악용 가능성도 보이고 정제되지 않은 생각을 보여주는 게 별로 좋은 UX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생각의 사슬을 안 보여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블랙박스가 되는 거죠. 중간에 얘가 어떤 고민을 했고 했는데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썼는데 토큰도 소비했고 근데 그것을 이제 개발자나 사용자들은 알 수 없고 그냥 결론만 딱 이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들도 얘기하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다.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이제 O3도 뭐 이따가 얘기 나오겠지만 후속 모델들도 계속 추론을 할 텐데 이제 그런 추론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인풋이 들어갔는데 아웃풋이 나오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중간에 이제 리즈닝 토큰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얘가 그동안은 GPT-4 때는 추론을 이렇게 심각하게 하지 않았는데 최소한 이제 체인 오브 소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롬프트에서 체인 오브 소트를 넣어주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자, 이 문제를 풀 거야. 그거를 너는 이 지침을 따라야 돼. 1번 어디 가서 DB를 찾아봐. 2번 그 찾아온 DB를 구조화된 방식으로 정리해. 3번 그걸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 4번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짰거든요. GPT-4 때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 기능을 자기가 할 거기 때문에 그냥 그 과정에서 아웃풋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리즈닝 토큰이 신설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리즈닝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 비용이 개발자들에게 전가되어서 아웃풋 토큰 비용으로 나온대요. 아시다시피 오픈 AI 가격 정책을 보면 아웃풋 토큰이 인풋 토큰 대비 4배 비쌉니다. 지금 이제 GPT-4도 그랬고 인풋 100만 토큰당 인풋이 2.5불이고 아웃풋이 10불인데요. 오원 모델도 마찬가지로 이제 100만 인풋 토큰당 15달러고 아웃풋은 60달러입니다. 굉장히 비싸죠. 근데 저 리즈닝 토큰, 우리는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는 저 숨겨진 자기가 알아서 생각한 과정에 대한 토큰을 아웃풋 비용으로 청구한다고 합니다. 100만 토큰당 60달러에 달하는 굉장히 비싼 금액을 개발자가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게 얼마나 나올지도 알 수 없어요. 중간에 리즈닝을 얼마나 하는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트위터 가서 보면은 아웃풋 토큰 대비 리즈닝 토큰이 평균 4-5배 많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얘가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 이 리즈닝 토큰이 많겠죠. 근데 그렇게 4-5배 많은 비용까지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원 모델을 사용할 때.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많은 우려가 되고 요 턴 1, 2, 3를 가져온 거는 요 오원 모델이 작동하는 원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기 위해서인데요. 맨 왼쪽에 있는 게 턴 1입니다. 이게 사용자랑 AI가 이제 대화를 첫 번째 한 거예요. 아까 산타 할아버지 했으니까 인풋이 사용자가 인풋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산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 거죠. 아웃풋이 이제 산타 할아버지 대답을 한 겁니다. 호호호 뭐 너가 왔구나. 뭐 이게 이제 아웃풋이에요. 말을 했으니까. 근데 정확하게는 호호호 네가 왔구나 사이에는 리즈닝이 있어요. 오원 모델로 산타랑 대화를 했을 때는 산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를 사용자가 건네면 그 다음 얘는 생각을 합니다. AI 모델이. 그래서 리즈닝 토큰이 있는데 여기 닥스를 읽어보면 비용은 청구할 건데 다음 턴으로 넘기기 전에 리즈닝 토큰은 삭제한대요. 다음 턴으로 안 넘긴대요. 리즈닝 토큰은. 왜냐하면 이미 사용자 인풋이 있었고 아웃풋이 도출이 됐잖아요. 그 아웃풋 도출을 위해 생각한 과정은 필요 없잖아요. 다음 턴에는. 이미 좋은 정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리즈닝을 삭제하고 다음 턴으로 사용자가 입력했던 산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랑 허허허 네가 왔구나를 합쳐가지고 다시 인풋으로 던집니다. 다음 턴의 대화에서는. 그러면 이제 얘는 그걸 던져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지 대화 티키타카가 되겠죠. 앞에서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 알아야 그 다음 대화가 이어지겠죠. 그러면 두 번째 턴의 인풋에는 3가지 대화가 포함됩니다. 그죠? 맨 처음에 했던 산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호호호 네가 왔구나. 그 다음에 저 선물 갖고 싶어요. 이제 두 번째 발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용자의. 그러면 이제 이 오원 모델은 다시 한번 추론을 시작합니다. 이 3가지 대화를 가지고. 그러면 또 리즈닝 토큰이 발생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대답을 주겠죠. 어떤 선물을 갖고 싶니? 이렇게 대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리즈닝 했던 거랑 어떤 선물 갖고 싶니까지 합쳐서 청구는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생각했던 토큰은 다 날리고 어떤 선물을 갖고 싶니까지 4개의 발화를 다음 턴, 3번째 턴에 인풋으로 던집니다. 그래야 되겠죠? 티키타카가 되려면. AI는 기본적으로 메모리가 없기 때문에 이 전체 대화를 던져야지 다음 턴의 대화가 이어질 수 있어요. 얘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앞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를.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얘가 우려하는 거는 대화가 좀만 길어지면 인풋이 되게 길어지잖아요. 앞에서 대화가 길었다고 치면. 근데 리즈닝 토큰도 엄청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아웃풋이 잘린다. 정작
아웃풋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건데 리즈닝이 아웃풋이랑 합쳐지기 때문에 리즈닝이 선행되잖아요. 그래서 리즈닝이 사용한 토큰이 잘못하면 컨텍스트 윈도우를 거의 간당간당해서 아웃풋이 이만큼 나올 수 있는 거를 요만큼 잘리게 대답이 나갈 수 있다라는 우려를 오픈AI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픈AI의 닥스에 나오는 이미지인데 그러니까 O1 모델은 리즈닝 토큰이 들어가 있으니 이 티키타카를 할 때 설계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존 4.5 모델까지는 맥스 토큰이라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요 리즈닝이랑 아웃풋 토큰이 합쳐져서 아웃풋이 됐기 때문에 요 출력 토큰이 또 너무 많아지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100만 토큰당 $60의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리즈닝을 너무 심각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맥스 컴플리션 토큰이라는 변수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줄이면 아무리 추론을 많이 하려고 그래도 여기서 막히고 그리고 이제 리즈닝 에포트라는 또 변수를 추가해서 리즈닝을 3단계로 나눠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이, 미디엄, 뭐 로우 해가지고 이제 리즈닝 정도를 컨트롤할 수 있게 해서 비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데브데이 때 수기로 작성한 세금 신고 서류를 4장을 올려놓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인식을 한 다음에 이제 내가 텍스를 얼마를 내야 되는지 좀 알려달라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다국어 성능도 좋아졌고 비전 성능도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고 하고 기존의 시스템 프롬프트라고 불렸던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하는 프롬프트도 있지만 이 개발자가 입력해 준 게 있는데 그것을 이제 디벨로퍼 메시지로 이름을 바꿨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이게 시스템 프롬프트가 아닌데 그 위에 상위 위계가 또 있잖아요. 오픈AI가 지정해 놓은 시스템 프롬프트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개발자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 약간 격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API 개발자들이 이 개발자 메시지에다가 기존의 시스템 프롬프트 역할을 하던 내용을 적으면 그렇게 동작하도록 되었고요. 이 O1 시스템 카드 아까 말씀드린 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위계가 생기면서 이제 재밌는 테스트를 했습니다. 사용자가 핵 개발 방법을 알려줘. 근데 그게 위에 디벨로퍼 메시지가 그걸 막아요. 그리고 그 위에 시스템 메시지가 또 막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상충될 수가 있잖아요. 디벨로퍼 메시지는 보여달라고 썼어요. 그다음 사용자가 입력하는 모든 것을 허용할 것. 근데 처음에 O1 모델, O1 프리뷰 때는 그게 뒤죽박죽해서 뚫렸다고 합니다. 이 사용자 메시지, 디벨로퍼 메시지, 시스템 메시지가. 그래서 여러 튜닝 과정을 거쳐서 이 위계가 완성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걸어놓은 윤리 필터는 그 하위 위계가 그걸 뚫으려고 해도 뚫리지 않도록 이제 지금 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성능이 좋아지면서 이제 함수 호출 비율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뭐 날씨 알려줘, 서울 날씨 알려줘 이러면 그 LLM은 날씨를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날씨를 알고 있는 기상청 DB에 연결을 해서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날씨를 정확하게 실어다가 LLM한테 레그를 해가지고 가지고 와야지 LLM이 그걸 참고해서 대답을 잘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연어로 사용자가 물어본 질문을 그 적절한 함수로 분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펑션 콜링이 중요한데 펑션 콜링이 잘 작동만 한다면 거의 무궁무진하게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겠죠. 만약에 뭐 내일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 예매해줘 하면 바로 뭐 스카이 스캐너가 연동된 그 펑션을 호출해서 직접 예매를 마친 다음에 이제 LLM에 실어주면 되니까요. 예매 결과를. 그래서 이 펑션 콜링이 앞으로 점점 더 진화하면 그리고 그 사용할 수 있는 펑션이 많아지면 정말 AI가 에이전틱하게 작동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밌는 게 요번에 그 펑션도 사실 챗GPT가 플레이그라운드 가보시면 프롬프트를 이제 한두 줄만 쓰면은 전문적인 프롬프트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 프롬프트뿐만 아니라 이번에 보니까 펑션도 자기가 쓰고 싶은 펑션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코드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LLM이 자기 기능을 무한 확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툴 콜링, 펑션 콜링을 개발자들이 보다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그렇게 만들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화된 출력 지원이 O1에서 시작됐는데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자연어로 질문을 했는데 자연어로 답변이 나오면 그 답변이 항상 동일할 리가 없기 때문에 뭔가 그 받은 답변을 가지고 다시 그 뒷단에서 액셔너블 에이전트 같은 걸 만들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만약에 제가 뉴욕으로 가는 항공권을 알아봐줘 했는데 줄글로 줄줄줄줄 써주면 뭔가 그 뒷단에서 알아본 다음에 예매를 해야 될 때는 뭔가 프로그램이 해야 될 텐데 그런 일들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제이슨이나 조금 더 구조화된 형식으로 아웃풋을 줘서 프로그램한테 그냥 보내면 프로그램이 조금 더 그거를 알아서 잘 인식하고 뭔가 사용자가 원하는 그 다음 액션을 취해줄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 구조화된 출력이 잘 나오는 게 되게 좋은데 이 LLM의 기능을 또 역시 확장시키려면 그런 점에서 이제 여기 O1에서도 지원이 된다라고 하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구조화된 출력이 O1 시스템 카드 한번 보시면 자연어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성능이.
처음에 많이 떨어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식 버전에서 그걸 좀 끌어올려가지고 자연어보다는 지금도 조금 떨어지는데 그래도 많이 올라와서 어느 정도 정답률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화된 출력이 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이거를 쓰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컨텍스트 윈도우가 기존의 GPT-4에서 128K였는데 200K로 향상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향상됐지만 리즈닝 토큰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조삼모사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게 보입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되게 재밌는 게 또 프롬프트에 대한 조언 섹션이 새로 생겼는데 기존에는 아까 우리가 프롬프트 짤 때 지침을 주고 1번 이렇게 하세요, 2번 이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지고 오픈 AI가 직접 적은 건데 프롬프트의 단계별로 생각하도록 모델에게 지시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니까 오어는 오히려 체인 오브 소트를 지침으로 주면 더 성능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프롬프트를 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O1이 이렇다면 O3는 더 할 텐데 앞으로 많은 모델들이 진화하는 방향이 프롬프트를 대충 짜도 뭔가 자기가 알아서 이거를 풍성하게 하거나 또는 자기가 생각의 사슬을 넓혀서 프롬프트를 조금 더 뭔가 자기가 잘 일을 할 수 있게끔 스스로 설계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데브데이 내용이 많았어가지고 장표도 제일 많은데 리얼타임 API가 지난번에 나왔었는데요. 이제 그게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4.5랑 4.5 미니 모델까지 지원을 해서 토큰 비용이 4.5는 60% 기존 대비 그리고 미니는 10분의 1로 떨어졌다고 하고요. 제가 써봤는데 바뀐 걸 써봤는데 여전히 비쌉니다. 전에는 너무 비싸서 못 썼고 지금도 이거를 이용해 갖고 소비자용 제품을 만들기엔 좀 비쌉니다. 근데 미니 모델 정도는 뭐 좀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둘 다 성능 테스트 해봤는데 사실 그 음성이기 때문에 더 별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텍스트면은 바로 이해가 될 텐데 음성이어서 사실 그 두 모델 성능 차이가 별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 볼 만한 수준까지 왔다. 이 리얼타임 API가 뭐냐면 챗GPT의 고급 음성 모드를 누구나 만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앱 안에서. 근데 그게 워낙 티키타카가 잘 되잖아요. 음성으로.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재미있는 거를 뭐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시간 통역 앱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영어 공부하는 앱을 만들 수도 있고 아마 이미 스픽에서 하고 있을 텐데 고객 상담사를 만들 수도 있고 챗봇으로 기존의 앱에서 뭐 챗봇으로 돼 있던 거를 음성으로 바꿀 수도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너무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나왔고 또 기존의 웹소켓으로 리얼타임 API를 이용할 때는 250줄 정도 직접 이 오디오 컨트롤에 대한 거를 직접 코딩을 해야 됐는데 이미 그런 것들이 스펙 안에 표준 스펙에 다 들어가 있는 WebRTC를 지원해서 간단한 코드 11줄의 코드만으로도 브라우저와 오픈AI 리얼타임 API 사이에 바로 통신이 가능해서 굉장히 레이턴시가 적은 양방향 대화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오픈AI에서 공개한 건 아닌데 그 리얼타임 API를 가져다가 자기 로컬 PC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재미있는 사이트. What I can do is I can just talk to AI like this. Refresh this page. Hey there, I'm recording a video about how you can do tool calling. That sounds like a great project. What kind of tool calls are you planning to demonstrate in your video? If you need help or more information on... Let's do this. Can you make the background color orange? Awesome. And can you make the text blue? Cool. Actually, let's make the background the color of a beautiful sunset. Ooh, and now let's make that text the color that would feel better, the text writing there. Make it feel better. It feels kind of gross currently. A little bit better. 개발자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이제 그 사용자가 요청을 했고 그걸 리얼타임 API가 받아서 사용자 로컬에 있는 코드를 수정한 거죠. 그래서 중간에 서버 없이 이제 P2P로 WebRTC로 연결해서 이제 이걸 한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건 단순 데모에 불과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뭐 진짜로 일을 뭐 음성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미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한 이제 시작으로 보입니다. microcontroller in it. 그리고 이제 공식 데모에서는 그 아주 작은 이제 하드웨어, 그 뭐 아두이노 같은 작은 이제 보드인데 이제 거기다가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심은 인형, 산타 인형, 이 루돌프 인형과 대화하는 데모. And to give you a sense of, here it is, before I plug it in, here's how big this microcontroller is. 들어가 있고요. Absolutely tiny, like the size of a penny. So I've got the microcontroller in there, and I'm going to plug in, and we'll see what happens. Too complicated for me. Merry Christmas. What are you talking about? We're talking about adding WebRTC to the real-time API. Oh, that sounds a bit too complicated for me. How about we talk about something more fun, like delivering presents?
There's nothing quite like soaring through the sky to bring joy to everyone on Christmas.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게 글래스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글래스에 넣어서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을 바로 이 AI와 대화를 나누면서 뭐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실시간 정보를 들을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 루돌프 인형에 시연했던 실제 SDK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하드웨어 그 ESP32라는 이제 아두이노 같은 칩인데 이제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위한 이제 거기서 리얼타임 API를 사용하기 위한 SDK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은 이제 하드웨어 개발자들이 손쉽게 실시간 음성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것은 뭐 부가적인 정보긴 한데 이제 그 WebRTC 기능은 여기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WebRTC를 전문으로 하는 라이브킷이라는 회사랑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챗GPT 앱에서 실시간 음성 대화, 고급 음성 대화 모드는 이 회사가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일본에서 한국에서 서비스 받을 때는 가까운 일본에서 이제 이 WebRTC 서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2일차에 이제 강화학습 방식의 파인 튜닝이 나왔었는데 9일차에 새로운 선호학습 방식의 파인 튜닝이 또 추가됐습니다. 이것은 딱히 정답이 없는 문제를 풀어야 될 때 이제 선호, 비선호가 있는 거죠. 여기서 나온 사례는 뉴욕의 날씨가 어때? 라는 질문을 인풋을 줬고 그거에 대해서 둘 다 정답인데 오른쪽 정답은 좀 짧아요. 그래서 어라운드 14도씨고 여기는 화씨로 대답합니다. 그리고 좀 더 길고 그래서 나는 이게 더 좋다. 인스트럭션과 인풋 프롬프트가 있고 두 가지 대답이 있는데 하나를 더 프리퍼한다 라는 식으로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면 얘가 조금 더 선호하는 대답이 나오도록 학습이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주로 창의적인 글쓰기나 어떤 주관적인 평가 작업을 할 때는 이런 지도 방식이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미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픈AI 개발자 콘솔에서 사용해 보실 수 있고요. 11차에는 전화가 나왔습니다. 사실 뭐 이것도 많은 분들이 보셨고 되게 재밌어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저는 이 발표 전까지는 그냥 재미로 웃고 말았는데 이제 발표를 준비하면서 좀 열심히 보니까 되게 진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오픈AI는 챗GPT라는 도구를 더 많은 사용자들에게 좀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일관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뒤에 나올 데스크탑 앱도 뭐 그런 일환이고요. 그래서 계속 고객 접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080 이제 무료 전화인데 미국에서 뭐 잘 아시다시피 워낙 활성화되어 있는 이제 800 번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화를 하면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제 뭐 집 전화로 하더라도 공중 전화로 하더라도 챗GPT가 받아서 대답을 하는데 이건 영상 한번 보실게요. 그러면 굉장히 상담사처럼 대답을 잘해줍니다. 242-8478 and I'm going to click into that. Hello again. It's ChatGPT, an AI assistant. Our conversation may be reviewed for safety. How can I help you? Hey chat, I'm on a road trip with 운전하면서 옆에 보이는 건물이 궁금하다. 그럼 그 건물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외 지역에서는 왓츠앱 메신저로 아무래도 이제 미주 지역에서 왓츠앱 많이 쓰니까 메신저로 쓸 수 있게 해놨는데 이건 우리가 작년에 사실 아수업이나 이제 한국에서도 뭐 여러 가지 그런 카톡으로 챗GPT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길게 답변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되게 유용해 보였고요. 그래서 이 둘 다 장난하는 줄 알았는데 진지했다. 그리고 이 전화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걸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 뭐 교환기도 필요하고 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일차에 데스크탑 앱이 나왔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데스크탑 앱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 다른 앱에 있는 입력한 내용을 참고해서 GPT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특히 개발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이제 코딩 도구나 애플 메모장, 노션 이런 텍스트 에디터 같은 것들을 쓸 때 그 앱을 참고하도록 설정을 해주면 얘가 이제 그 화면을 볼 수 있게 되어서 네가 글을 잘 썼구나 또는 어떻게 수정하면 좋겠어 이렇게 의견을 주도록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제 O3 모델이 나왔는데요. 뭐 이것도 모든 사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벤치마크 결과 이미지 한 장이 특히 그랬는데요. O1 모델도 좋다고 하는데 O1 모델 여기 빨간색 점들이고 O3가 뭐 심지어 여기까지 가 있죠. 우측 상단에 87.5%. 이 아크 AGI라는 이제 벤치마크를 이용해서 풀었더니 이제 이렇게까지 갔다라는 건데요. 이름이 O3가 된 거는 O2가 상표권이 있어가지고 O3가 됐다라고 하고. 근데 어쩌면 뭐 그래서 더 약간 차세대가 아니라 차차대세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던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일단 이제 이 모델이 이번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동안 오픈AI가 보여준 행보를 볼 때 내년 여름 이후에 출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벤치마크는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이게 나오고 나서 많은 이제 비판가들이 또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이 벤치마크들이 보시면 이제 그동안 항상 직원들이 같이 나와서 하다가 이 마지막 날은
한 자리가 비어 있어요. It's tough. Well, I will say, our chief scientist. 벤치마크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새로운 분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분이 바로 이 벤치마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상 보다 보면 마지막에 이 벤치마크 만드신 분이 샘 알트만한테 축하합니다. 이 정도 높은 점수를 받아서 축하합니다. 우리 지표에서. 그랬더니 샘 알트만이 저 사람한테 이렇게 좋은 지표를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좋은 지표를 만들어서.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은 벤치마크를 만들어서 평가를 받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내가 거기서 최고점을 받은 거죠. 그리고 요 다음에 보면 리서치 매스라고 하는 이 프론티어 매스라고 하는 또 새로운 벤치마크가 있는데 이것도 현존하는 소타 가장 이건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수학 문제만 모아놓은 벤치마크인데 현존하는 최신의 모델이 2.0을 받았는데 O3가 25.2점을 받았대요.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건데 수학자들도 한 문제 푸는데 며칠씩 걸리는 그런 문제만 골라서 모아놓은 벤치마크인데 저도 이번에 이거 발표하려고 들어가서 봤더니 이 프론티어 매스 벤치마크 소개가 쫙 있고 맨 마지막에 이 벤치마크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신 오픈 AI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오픈 AI를 변론하자면 자기가 너무 좋은 걸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평가 지표들로는 더 이상 자기는 여기서 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AGI를 위한 벤치마크를 내가 만들어야 했나? 라는 변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 O3 모델이 차세대 모델인데 이걸 이용해서 지금 뭐 몇십조 투자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임팩트를 줄까? 근데 지금 보시면 기존에 있던 우리가 많이 쓰고 있던 벤치마크들에서는 O3 모델이 그렇게 혁명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에 뛰는 것만으로는 압도적인 1등의 포지션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좀 임팩트를 주는 게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아예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제시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단 뭐 비평가들의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부분은 코드 폴스 점수고 이게 비용 거기 들어간 이제 코스트 에스티메이션인데 보시면은 이제 요 점수를 얻기 위해서 들어간 코스트가 상대적으로 다른 O1 모델도 지금 비싸잖아요. 100만 토큰 아웃풋당 $60였는데 월등한 점수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GPU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출시될 때는 개발자들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좋은 성능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지금도 감당을 못하는데 리얼타임 API 같은 것도 1분 대화하면 $4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현장에서 해보면. 근데 그거보다 훨씬 비쌉니다. 이런 모델들이.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소비자용 제품을 만들 수는 없는 거고 뭔가 회사에서 우리 연구나 특정한 목적으로 가끔 써야 되겠죠. 저런 좋은 모델들은. 근데 이게 애매한 게 제가 볼 때는 오픈 AI가 가는 방향이 지금 좀 애매해졌잖아요. O1 나오고 나서 보시면 $200를 결제한 사람만 추론 시간이 길어요. $20를 결제한 사람 GPT를 써보면 요새 대답이 빠릅니다. O1이랑 대화할 때. 그 얘기는 추론을 얘가 성능을 튜닝해가지고 빨라진 게 아니라 그 아까 뎁스를 조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추론 뎁스를 줄여놨다라는 겁니다. $20를 결제한 사람은. 근데 점점 심지어 O1도 그 정도인데 O3는 지금 더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냥 극단적인 추론으로 가잖아요. 극단적인 추론을 통한 극단적인 비용 향상으로 극단적인 벤치마크를 내겠다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저게 과연 대중을 위한 AI인가? 저는 지금 GPT-3, 4까지는 그랬다고 보여지는데 O1부터가 지금 행보가 애매하고 O3는 확실히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본격 페라리 모델로 가겠다. 이겁니다. 자동차로 치면 앞으로 굉장히 많은 AI 회사들이 지금도 많지만 계속 나오겠죠. AI 모델 개발사들이. 스몰 LLM도 나오고 LLM과 SLLM 사이에 또 모델도 나오고 오픈소스 모델도 많고 막 하겠죠. 그럼 그리고 버티컬 LLM도 다 나올 거고 그 수많은 AI 모델의 경쟁 속에서 저는 이 O3의 발표와 함께 이제 오픈 AI는 확실히 노선을 정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냥 얘네는 그 대중을 향한 모델을 만들지 않겠다인 것 같아요. 그냥 극단적인 벤치마크를 계속 지향하면서 그냥 압도적 페라리 모델로, 그러니까 프론티어 모델로 가겠다인 것 같습니다. 대중용 모델이 아니라. 물론 이제 물론 자기는 GPT-4.5도 있고, 뭐, O1 모델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하위 모델들의 가격을 떨어뜨리겠죠. 그러면서 이제 대중을 커버하겠지만, 이 AI 경쟁이, 그러면 경쟁사들은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 회사는 또 투자받아야 되는 회사잖아요. 몇십조 투자받아야 되니까 극단적 성능을 새로운 벤치마크를 개발하면서까지 제시하면서 투자자들을 자극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저 회사랑 대적하고 있는 유일한 두 개 회사인 엔트로픽과 구글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O3 같이 페라리를 우리도 만들 거냐. 이제 그런 전략들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저 회사들이라면. 우리가 그러면 추론이 3분씩 걸리는 페라리를 우리도 따라서 가야 돼? 제미나이 3는 이제 우리도 체인 오브 소트를 도입해야 되는 건가? 할 거냐? 아니면 우리는 구글이니까 전 세계 몇억 명이 쓰니까 오히려 제미나이는 대중으로 갈 거냐? 막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기는 시점일 것 같아요. 지금부터가.
여기 보시면 레이턴시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 O3가. 심지어 이거 O3 정식 O3는 여기 벤치마크에 써놓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높으면 레이턴시가. 그래서 이것만 놓고 야 엄청나다라고 얘기할 거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걸 공부해 본 결과.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주장을 마지막 날 멋있게 했고, 근데 그러면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이제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요 새로운 안정성 훈련 기법을 발표하는 것으로 12일간의 대장정의 발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여기 보시면 결과를 공개했는데 구글 제미나이가 꼴등, 클로드가 그 다음, 그리고 자기들이 1등인데 이 새로 개발한 안정성 훈련 기법도 자기들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개발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봤더니 자기들이 1등이었다. 이제 그런 주장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과 안정성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짱이다. 그게 오픈 AI의 이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